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준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독립운동가들도 경탄한 중국의 풍경과 독립운동가들을 사로잡았던 식당. 김구 선생의 목숨을 지킨 특별한 암호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중국 곳곳에 숨어있는 독립운동의 뒷이야기.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국 반바퀴의 여정. 나는 오늘 걸어서 임시정부 속으로 간다. 중국의 대표적 국제도시 상하이. 황푸강을 통해 바다와 연결되는 상하이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남아있다. 유럽풍의 건물이 가득 들어선 와이탄 거리가 대표적이다. 한눈에 다양한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로 상하이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히는 이곳. 지금은 중국 국기가 나부끼지만 100년 전만 해도 프랑스, 영국과 같은 서구 열강이 직접 통치하던 조개지였다. 공원 역시 늘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특히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는 건 중국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갑자기 내리는 비. 점점 거세진다. 나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를 구경하고 있다. 师傅，您都在写什么呀？写纪念尹凤杰义士。 다들 신기한 표정.哦，永丰街的噻。您这个韩文是在哪里学的？我自己学的，没人教的，我自学。我看到韩国人大量的韩国都来参观我们的纪念馆，我要把这英雄事迹展示出来。 물로 글씨를 쓰고 있다. 现在就写什么？这就是韩国，韩国胜利。哦，什么啊？我写了10年。尹凤杰义士。 알고 보니 루신공원의 예전 이름은 홍코우공원.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행했던 곳이다. 为啥一来阿姨都懂医学了？我是的，确实是很赞扬他的，真的，真的，他的那种精神，对吧？我带了我的小外孙，就跟他说这是韩国的义士，这是谁？我说他们的精神，你们下次都要来看看，对吧？ 谢谢啊，这里说一下尹凤杰义士。对。 이곳 루신공원 윤봉길 기념관에 들른 뒤 그를 존경하게 됐다는 할아버지. 한국인이라면 가봐야 한다며 나를 윤봉길 기념관으로 이끌었다. 这当时就是日本的天长节。这里是一万是群众，这一万是日军，他们在唱国歌。在1932年4月29号上午11点50分，尹凤杰义士从这里啪，准确无误地投中白川一大将，当场给炸死了。这是金九，是他的。 3.1운동을 목격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던 윤봉길이 김구를 직접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한 의거였다. 상하이에 자리 잡은 임시정부가 있기에 가능했던 윤봉길의 의거. 하지만 당시 임시정부는 현판을 내걸지 못했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평범한 중국 가정집을 빌려 비밀리에 운영했다. 당시 임시정부 건물은 강대국 중 하나였던 프랑스의 조계지 안에 있었기에 일본 경찰도 쉽사리 들어오지 못했다. 상하이의 한복판에서 몸을 깊숙이 숙인 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었던 임정요인들. 윤봉길 의거의 성공은 독립운동의 판세를 완전히 바꿔 놨다.
기댈 곳 하나 없는 타국의 땅에서 시작한 독립운동. 이제 임시정부는 정처 없는 유랑을 시작해야 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임시정부의 운명이었다. 상하이를 떠나 임시정부가 자리 잡은 곳은 바로 항저우다. 중국에는 각양각색의 식당들이 많았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외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형편으로는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처지가 못 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그들이 종종 찾았던 음식이 있다고 한다. 후미진 골목에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가 봤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국수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에 쓰고 있는 회족 모자가 눈에 들어온다. 회교도, 곧 무슬림 음식을 파는 식당이다. 중국에는 쇠고기 값이 대체로 돼지고기 값보다 싸거나 엇비슷했기 때문에 청진 요리는 중국 요리보다 값이 쌌다. 3份牛肉拉面，3个拉面打包。价格非常合理，我们最起码像我们这种上班啊，包括游客都能接受得起，而且它的分量呢也非常的足。因为附近的话，其实3天都比较繁华，也比较贵的，而且分量也不一定像我们能吃得饱。 주머니 사정이 국한 임시정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도 배부른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회족 식당. 하지만 그것만이 그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아니었다. 那这是我们的那个牦牛熬汤牛骨，这是牦牛的骨是从那个草原青海。 속변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국물. 这个一般熬的时候，这个牛骨和牛肉一般熬2个多小时、3个小时。 회교도들의 쇠고기 곰국은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았다. 그러니 우리는 외식을 할 경우 회교도들의 대중식당을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다. 고향을 떠나 항저우에 자리 잡은 식당 주인에게 임시정부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소고기 곰국 이야기를 해주었다. 因为我们老家的桶感是永远肯定有的，我们从老家土生的，桶感是永远忘不掉的。走到哪个地方是老家的味道是永远在那一口饭，反正不管哪种口味，就是一直做不到那个味儿。我们家乡的味道好嘛，这个杭州这个地方的味道我们家乡找不到嘛，我们家乡的吃的味道很好很香，味道真香嘛。 국수 그릇에 담긴 소고기 국물을 마시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임시정부 사람들.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이 아무리 깊어도 입안을 맴도는 익숙한 맛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항저우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던 임시정부. 임정요인이라고 유달리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도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고 일본 경찰에 잡히는 걸 두려워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어쩌면 그들이 가장 원했던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범한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들. 김구 선생의 거처 자싱으로 향한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김구 선생은 항저우에서 멀리 떨어진 자싱에서 지냈다.
欢迎来到嘉兴清酒避难处啊！谢谢谢谢，好我们那边请吧，啊，去那边啊。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가옥. 하지만 이 집 곳곳엔 김구 선생을 위한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这里就是金九先生当年避难时住的房间，这村外呢就是我们嘉兴的西南湖。金九先生在嘉兴避难期间呢，白天乘船外出，到了晚上才能够回家。这个位置呢是我们江南水乡的人家晾衣服的地方，但是在这个位置晾衣服呢。 就是有不同的意义了，因为当时金九先生和陈同生家有一个暗号，如果说在窗口晾一件黑色的褂子，就知道有危险，船就会漂泊到郊外。 검은 저고리가 걸려 있지 않아 배를 타고 무사히 귀가한다 해도 김구 선생은 안심할 수 없었다. 看一下这边有一个看上去像一个书本大小的一个通风口，实际上它打开以后呢，是一个金九先生在这里呢可以随时观测到前院发生的情况。如果一旦发生紧急情况，有警察查户口，这里有一个暗道，我们从这里打开。 从这里可以放下一个梯子，直接可以通往后门河边的船埠头。那这个梯子可以现在试一下吗？可以的。 야, 이거 사다리를 내리면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밀 통로. 하지만 당시 김구 선생의 도피는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 김구 선생이 이용했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니 곧장 부둣가로 연결된다. 이 넓은 호수만이 김구 선생의 몸을 숨겨줄 수 있었던 유일한 도피처였을 것이다. 제대로 한 몸 누일 곳이 없어 밤낮으로 운하를 떠돌아야 했던 김구. 그 운하를 바라보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을 김구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본다. 이번엔 난징으로 향했다. 당시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곳. 윤봉길 의거에 깊이 감명을 받은 국민정부의 주석 장제스는 임시정부를 돕는 우군 중 하나였다. 독립운동가들은 자연스레 난징에 모여들었다. 이곳 중앙반점에서 김구 선생은 직접 장제스를 만나 군대 양성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침체돼 있던 임시정부의 활동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한 난징. 다른 한편에서도 항일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밀정, 암살 등의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김원봉 선생. 김구 선생의 현상금을 뛰어넘었던 유일한 독립운동가. 조선 의열단의 단장으로 무장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그의 흔적을 찾아 난징 변두리로 향한다. 이 근처에 김원봉이 운영했던 군사학교 터인 천영사가 있다. 接近目的地，到达天宁寺附近，目的地在您右侧。本次导航结束。已经到达目的地，但没找到这个路。 여기에요?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마쳤는데 천영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师傅，那个天宁寺怎么走啊？这边走不行。哦，这边走不行是吧？你从外围走。走外围是吧？跟你们是一个厂。你好，请问一下那个天宁寺怎么走呢？从那个房子那个里旁边一个闪电上不能从那个围墙不能够过得去。有指路牌吗？没有。没有指路牌的，就是天宁寺一般这里边走，大约在10分钟左右就到了。啊，那这里没有指路牌，这个其他人怎么走呢？一般人那个来的人嘛都
问那个当地人，当地人你知道你听是在告的。 야, 이거는 진짜 좁다란 건물 사이로 지나간다. 물면 못 들어오겠는데. 과연 길이 있나 싶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안내판 하나 없는 곳. 10분가량 헤매다 보니 건물 하나가 얼핏 보인다.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니 천령사가 나타난다. 자랑스러운 무장 항일 투쟁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약산 김원봉을 교장, 한글학자 김두봉을 교관으로 두고 저항시인 이육사를 졸업시킨 군사학교의 터가 바로 이곳 천령사다. 깊은 숲속에서 조국 독립을 꿈꿨던 이들의 흔적이 역사 속에서 천천히 바래지고 있다. 그치지 않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이곳을 지켰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 일본의 침공으로 임시정부는 다시 난징을 떠나야 했다. 100명 안팎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던 임시정부 식구들은 중국 사람들과 섞여 피난길에 올랐다. 임시정부의 피난 경로를 따라 기찻길에 오른다. 지금은 고속철도로 하루 만에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당시엔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막막한 피난길이었다. 이제 임시정부는 일본 경찰뿐 아니라 일본 군에게도 쫓기게 됐다. 아름다운 산수로 잘 알려진 구일인도 당시 일본의 폭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일본군의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구일인의 자연.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도시였지만 구일인은 이제 과거의 참상으로부터 벗어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죽음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류저우에 잠시 자리를 잡았던 임시정부 사람들에게는 일본군의 폭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광서지방 특유의 삐죽한 산에 뚫려 있었던 천연 동굴. 임시정부 사람들은 폭격이 있을 때마다 이 동굴로 몸을 피했다. 여기 동굴이 있네. 와. 카르스트 지역으로 인해 생긴 이곳의 석회 동굴들은 당시 폭격을 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다. 지금은 관광객도 별로 없이 한산하지만 당시엔 주변의 온 동굴이 대피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이곳 광서지방의 동굴 덕에 일본군의 폭격에도 임시정부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在桂林地区呢，有许多的岩洞。那这些岩洞最具代表性的呢，是我们这个卢迪岩。那据我所知，在附近的这个岩洞的话呢，也是村民在这个抗战时期的一个避难场所，也是天然的一些这个防空洞。 노저감은 60년 전 발견된 구일인의 대표적인 석회 동굴이다. 전쟁 시기였다면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천연 방공호가 됐겠지만 전쟁이 끝난 뒤 발견된 노저감은 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신비함을 알리는 명소가 됐다. 물에 비친 색색의 종유석. 한참을 들여다보니 당시 배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을 임시정부 사람들이 생각난다. 충칭은 안개의 도시로 불린다. 1년에 100일 이상 안개가 끼어 있을 정도로 시계가 좋지 않다. 이곳에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다.
당시 중국의 국민정부는 난징을 일본에게 빼앗긴 뒤 충칭을 전시 수도로 정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개였다. 짙은 안개가 그나마 일본군의 폭격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이곳 충칭엔 안개만큼이나 유명한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을 찾아 식당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물.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주인공. 바로 허거다. 충칭의 허거는 새빨갛다. 허거 국물을 가득 채운 고추. 보기만 해도 땀이 날 것만 같다. 맵지도 않은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입에 가져간다. 역시 맵지 않을 리가 없다. 가게 한편에는 매운맛에 혼쭐이 난 사람들이 있다. 이마에 땀이 한가득이다. 吃火锅不把汗吃出来的话，就不叫吃火锅。 那位先生他觉得这是网红火锅店，然后一定要光顾一下。但是，就主要是觉得这个房子哈比较特别，因为这个防空洞是重庆的一个文化特色吧。 이 식당은 전시 때 방공호로 사용됐던 곳이다. 당시 안개만으로는 일본의 폭격을 막기 역부족이라 충칭에는 수많은 방공호가 지어졌다고 한다. 빌딩과 아파트 숲 사이에 위치한 기와 지붕의 건물. 바로 이곳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다. 이곳 충칭에서 임시정부는 처음으로 현판을 내걸 수 있었다. 더 이상 일본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였다. 충칭 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만큼이나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한국 독립의 지지 세력을 넓혔고 광복을 대비해 헌법을 개정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광복군 창설이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군대를 드디어 갖게 된 것이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일본에 맞선 임시정부의 빛나는 성과다. 조국 독립의 순간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호련히 전화 소리가 울렸다. 축주석은 놀라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실로 급히 들어가더니 외적이 항복한답니다 라고 하였다. 아, 외적이 항복.当时的整个抗战的一个艰苦卓绝的一个过程，那么在这个过程中呢，实际上呢也是反映了这个整个抗战的一个残酷，那么呢让我们呢对这个历史愈发的一个尊重跟敬畏，那么呢对于两个国家的来讲的话，人民来讲的话，实际上还是要珍惜眼前的这种和平的生活。 임시정부의 길었던 망명 생활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